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시간은 이제 기계 번역의 모형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2014년에 RNN 인코더 이제 디코더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기계 번역을 위한 데이터셋을 그 이 모형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그 가공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번 시간의 이제 주제는 기계 번역 데이터셋의 전처리와 가공입니다. 그냥 기계 번역 데이터셋이라고 간단하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계 번역 데이터셋은 우리가 그 transl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데이터 셋에서 로드 데이터셋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왔었죠. 근데 요즘은 그 아이디가 좀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4일차 노트북의 그 말뭉치 중에서 그 기계 번역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그냥 이제 붙여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4일차 노트북에서 우리가 이제 위키랑 질의응답, 쿼드,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이랑 뭐 영화 리뷰랑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기계 번역 데이터셋을 이제 한번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셀을 이제 복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기계 번역 데이터셋을 이렇게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이제 이미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는 그냥 호출을 하시면 이제 다운로드 절차는 이제 없고 그냥 이걸 이제 적재하는 시간만 좀 소요가 되겠죠. 이게 한 3기가 정도 이제 되니까. 근데 다운로드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이제 오래 걸리지는 이제 않습니다. 잘 됐고. 그러면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엔트리가 이 트랜슬레이션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5개 정도만 이제 획득을 해가지고 샤플에서 오늘은 이제 9일이니까는 시드를 이제 9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요 엔트리에서 이제 한국어랑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이제 영어 번역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셋을 우리가 확보한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뭐 이게 이제 잘 확보가 된 거고 이제 랜덤하게 섞어서 이제 5개 정도만 이제 살펴보고 한국어와 영어에 대해서 이제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절차. 정수 시퀀스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바꾸려면 이 상태에서 될까요? 아니면 뭔가 절차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바로 바꾸면 되는 감호 빈도 해석이 안 되죠. 형태소 분석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한국어에 대한 형태소 분석기가 지금 맥캡이 아닌 다른 거를 우리가 이제 사용해 보자고 했고 어제 뭘 상에 들었냐면 센텐스 피스를 이제 상에 들었죠. 근데 어제 센텐스 피스가 현재 이제 이 데이터셋의 이런 우리들을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제 한 10개 정도만 이제 제가 선택을 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 어제 훈련시킨 센텐스 피스로는 얘네들을 이제 제대로 그 상대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시킬 요 데이터셋을 뭐 한 뭐 만 개나 10만 개 정도의 문장을 선택을 해가지고 센텐스 피스를 이제 훈련시킬 거예요. 그 절차를 이제 어제는 이제 자세하게 완벽하게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훈련시키는 절차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이제 되고 나면 그 훈련 결과 이 한국어에 대해서 이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도 그 마찬가지로 그 해야 될 가능성이 있죠. 있는데, 네, 영어 같은 경우에도 그 이게 뭐 S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 뭐 러브냐, 러빙이냐, 러브드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있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완전하게 그 논의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모형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전처리 쪽에서 이제 노력이 좀 든다 이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 데이터셋에서 한 뭐 10만 개 정도의 문장을 이제 한국어, 영어 이제 각각을 이제 파일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센텐스 피스가 파일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당장 여기 실험을 위해서 그냥 딱 맞춰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셋은 이제 획득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형태소 분석의 이제 절차가 이제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이제 다음 절차 형태소 이제 분리의 절차로 이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형태소 분리를 이제 수행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정수인 코딩까지 이제 되어야 하는데 정수인 코딩이 이제 되려면 이제 어휘를 이제 경험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센텐스 피스 모형 훈련을 위한 파일 준비 그리고 실제 센텐스 피스 훈련 그리고 세 번째는 요 센텐스 피스 모형을 활용해서 형태소 분리 및 바로 그냥 정수 이제 시퀀스 변환 요 이제 세 가지 절차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절차는 이제 모형을 위해서 그 파일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부분으로 같이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이 트랜슬레이션에서 그 셔플 이제 시드 구를 해서 테이크를 하는데 한 10만 개 정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한국어 문장들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데 이 트랜슬레이션은 이제 샘플즈라고 이제 할게요. 일단 이 샘플즈를 이제 10만 개 정도 선택을 이제 해야겠습니다. 트레인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그 한국어 문장들하고 한국어와 영어 문장들을 각각 텍스트 파일로 이제 저장하는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참, 각 이게 뭐 기본 인코딩이 그 UTF 8이긴 하지만 리눅스에서는 그래도 이제 명시를 해주시는 게 이제 좋죠. 요거는 다시 실행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UTF 이제 8로 저장하면 이제 30초 정도면은 이제 10만 개 정도는 충분히 합니다. 이게 이거를 전체 다 하면은 이게 3기가 어치가 되니까는 그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잘 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위해서는 이제 이제 이거 이제 일부를 조금 그 읽어 와 가지고 몇 줄만 읽어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이제 문장으로 저장이 이제 됐는지 확인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영어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한국어와 영어 문장들이 저장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이제 과정이죠. 요거를 이제 그 줄별로 혹시 비교를 하고 싶으시면 예, 한꺼번에 좀 이제 작성하는 것도 이제 가능은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파일을 이제 F1하고 이제 F2라고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한국어와 영어를 이제 각각 그 줄별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서로 쌍이 맞춰져서 그 일단 이제 저장이 됐는가 뭐 그런 점을 좀 이제 살펴보고 이제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어서 줄바꿈을 하시는 거는 임의적으로 줄바꿈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줄바꿈을 할 때는 이 그 실제 줄바꿈 문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탈출 시퀀스를 다음과 같이 이제 해주시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잘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파일들을 그 센텐스 피스가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센텐스 피스를 SPM으로 설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 학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센텐스 피스를 이제 모델 학습하는데 이제는 그 SPM하고 센텐스 이제 피스 트레이너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인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풋은 실제로 이제 코 텍스트 그죠? 모델 피스는 이제 그 센텐스 이제 SPM 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보캐블러리 사이즈는 일단 5,000개가 넘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그 얘가 부족하면 불평불만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델 타입은 한국어는 이제 유니그램이 이제 좋다고 이제 알려진 이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요 캐릭터 커버리지라고 하는 이제 설정이 이제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요런 어떤 값들이 그 좋다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편입니다. 일단은 요렇게 해서 얘가 그 돌아가는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로그가 안 나와서 좀 답답하네요. 그죠? 그래서 로깅을 좀 이제 그 설정하겠습니다. 로그 로그 출력을 로그가 출력 설정. 요거는 이제 로깅에서 인포 이상으로 인포 이상 출력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로그가 그 나와야 되는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문제인가 그 잘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규모가 커지면 로그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답답하니까 이거를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하실 수는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거를 좀 로그가 안 나와서 답답하니까는 우리가 이제 터미널에 가가지고 센텐스 피스를 훈련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제 이렇게 이제 제시를 이제 드리는데 이게 로그가 이제 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해보고 여기서 로그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로그가 이제 그 뭐 뭘 처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주기를 이제 바라고 있거든요. 잘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이제 예상한 대로 그 짧은 로그가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좀 잘 안 나와서 벌써 끝난 건가? 그렇지는 않을 텐데. 요거를 그 학습하는 거를 저쪽에 그 실제 터미널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랬어. 요 주피터에서 이제 오랜만에 그 터미널을 한번 이제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하셨던 것처럼 이제 배쉬 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한번 오타가 나면 이제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같이 이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콘다 액티베이트 그 텐서플로우를 이제 해서 현재 이제 설치된 환경들을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SPM이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센텐스 피스 SPM 트램이라는 명령이 지금 이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설치는 이제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요 SPM train이라고 하는 명령이 접근이 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일단은 요 이쪽에서 혹시 이제 되는지 제가 요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제 로그가 이제 안 나오는 게 저 비주얼 스튜디오 쪽에서 이제 안 나오는 이제 문제인가를 좀 이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센텐스 피스를 임포트한 부분을 SPM으로 부르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로고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바로. 오케이. 그래서 SPM이라고 하는 명령이 지금 조금 잘 안 되는데 아 이게 되게 금방 됐네요. 10만 개는 이제 아주 이제 금방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게 제가 좀 오래 걸릴까 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터미널 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개 정도는 이제 굉장히 금방 이제 끝나니까 잘 이제 수행이 됐고 그러면 예전에 그 파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토큰화가 잘 수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어 토크나이저를 다음과 같이 적재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 토커나이저가 실제로 이제 잘 수행이 되는가? 한국말의 형태소 분석을 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잘 되네요. 그죠? 이제 예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두 번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인코드 된 것이 디코드도 이제 잘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시 이제 디코드가 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결과를 한번 같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 학습이 잘 안 되시는 경우를 이제 대비 뭐 이렇게 학습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걸 이제 대비해서 제가 이제 그 훈련된 한국어 텍스트 및 이제 현재 상태를 이제 공유 폴더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어떻게 잘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코엔의 파일, 저 맥캡 같은 거를 그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냥 한 10만 개인가? 문장 이렇게 쑥 주니까는 금방 형태에서 분석기가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했는데 예전에 그 20년 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지도학습을 수행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는 이제 미래를 살고 있는 거죠. 그 시점에 훨씬 20년 뒤에 미래를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일단 한국 쪼갰잖아요. 그 이건 쪼개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어, 한국 사람, 한국말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쪼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거, 한국이라고 하는 것과 말이라고 하는 게 조합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 앞에 있는 이제 공백은 이게 얘가 지금 요 센텐스 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이제 떨어졌는데 이 앞에 요그 밑줄이 없는 경우에는 원래는 이 두 개가 붙어 있었다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원래 붙어 있어서 쪼갠 건지 아니면 공백으로 쪼갠 건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쪼갰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225번이고 얘가 이제 1070번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의 형태 소 분석인데 형태와 이제 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쪼갰다고 생각해요. 잘 쪼갰고 분석을 잘했죠. 잘 할 수.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그 띄어쓰기를 이제 해놨기 때문에 됐고 있는지는 좀 아쉽죠. 있다랑 좀 더 잘 쪼개지면 좋겠지만 이게 형태소 분석기가 사실 이제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많이 해도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완벽하고 궁금합니다는 잘 쪼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잘 쪼개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확인할 거는 우리의 그 예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부 선택을 해서 한국어 이제 토크나이저를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캐러스에서 그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이 이제 있어서 그 정수 인코딩을 해줬잖아요. 근데 센텐스 피스 자체가 정수 인코딩이 이제 바로 됩니다. 인코드를 이제 수행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어제 그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을 거치지 않고 그냥 센텐스 피스를 통해서 바로 벡터로 이제 변환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인코딩하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거를 이제 합쳐야 되거든요. 이제 원래 문장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수 시퀀스를 줬는데 이거를 이제 디코드 하라고 하니까 한국말의 형태소 분석을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원문을 다시 복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형에서 출력을 얻은 다음에 다시 이거를 원래 문장으로 이제 복원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궁금한 게 예문뿐만 아니고 그 나머지 것들 이제 실제 우리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잘 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예문을 이제 잠깐 주석 처리하고 이제 포문에서 그 엔트리를 이제 5문장 정도 설정하고 이제 예문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의 예문이 이제 뭔데?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예문이라는 변수를 그 엔트리에 이제 한국어로 이제 설정을 하면 이게 이제 그 우리의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로 그 형태소 분석이 이제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같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그 점 이제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 해석의를 한번 예시로 이제 볼까요? 그러면 이제 해석의에서 해석이랑 의를 쪼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다시 디코드해서 합칠 때는 이제 이 다시 이제 합쳐졌는데 그러면 이게 요 앞에 있는 언더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원래 공백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앞에 아무런 단어가 없는 이제 상태를 이제 의미합니다. 근데 의 같은 경우에는 요 이 밑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는 붙어 있던 어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강우를 강이랑 우로 쪼갰어요. 이게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일단 쪼갰는데 그 우는 원래 강이랑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얘 우 앞에 밑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원래 붙어 있는 건데 강 앞에는 원래 그 다른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제 밑줄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죠. 그럼 빈도는 어떤가요? 빈도를 쪼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쪼개지 않았는데 빈도는 앞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가 없는 거죠. 공백이 아닌 다른 단어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밑줄이 이제 있는 거고 또 이제 쪼개진 걸 보시면 절차는이 절차와 는으로 쪼개졌고 잘 쪼개졌죠. 잘 쪼개졌고 근데 는은 앞에 공백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같은 어절이었는데 형태소 분석에 의해서 쪼개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그 기호가 없으면 이 디코드를 수행을 해서 다시 복원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요, 요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공백을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디코드를 수행할 때. 근데 공백이 없으면 이제 요네들은 아 얘네들은 원래 붙어 있던 애들이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요런 이제 기호를 이제 삽입해줘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요 강우 빈도 해석 뭐 이런 것들이 다음과 같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이라고 하는 것은 267번, 빈도는 4188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요 그 한국어 토커나이저가 일단 어느 정도는 이제 잘 동작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요. 그러면 다음도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전동기가 언제 도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이랑 의로를 잘 쪼갰네요. 잘 쪼갰어. 주문한 그치 쪼개는 거 맞고 전동기는 안 쪼갰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가를 쪼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품질이 이제 낮은 거고 언제 도착하는 지는 잘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다 지 잘 쪼갰고요. 알고 싶다 해서 이제 싶습니다는 못 쪼갰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고 부모와 마찬가지로는 쪼갰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 됐고 가까운 거리에 형제는 안 쪼개는 게 좋겠고 자매도 안 쪼개는 게 좋겠지만 이거는 그러면 얘는 이제 왜 이거를 제대로 못 쪼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더 많이 경험해 줄수록 이 품질이 좀 나아집니다. 그래서 그 품질을 낮게 하고 싶으면 그 전체 3기가를 다 이렇게 경험시켜 주는 게 바람직할 수 있고 또 다양성을 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영화 리뷰와 위키백과와 번역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휘를 총동원해서 얘를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점점점점 이제 품질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형제 자매 같은 단어들을 좀 덜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훈련이 되게 빨리 끝났잖아요. 제가 이제 그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좀 이제 그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한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잘 됐고, 근데 이제 영어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될 이제 가능성이 이제 있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 특별 토큰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특별 토큰들이 이제 어떤 값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수 토큰 확인.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패딩이랑 언노운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이제 어떤 값으로 이제 하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런 이제 그 특별한 토큰들이 그 정의가 이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의가 이제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요 부분은 그 아까 설정에서 우리가 좀 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 토큰들 설정.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필요한 경우에 이제 요 패딩이라든지 비기닝 오브 센텐스, 엔드 오브 센텐스, 뭐 언노운 이런 것들인데 그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문장 내에서 이제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 훈련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훈련을 이제 해주셔야 돼요. 설정이 잘못된 게 있냐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설정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뭐 우리가 설정해도 그렇게 오래 이제 소요가 이제 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각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접 이제 하기보다는 그 언론 이렇게 돼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좀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문장들의 이제 특수 토큰들 이제 설정을 이제 하겠습니다. 특수 토큰. 이 특수 토큰이 이제 패딩은 이제 종종 이제 0번으로 하는데 이거를 설정 안 하시면 패딩이 마이너스 1번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 호환성이 좀 문제가 이제 있고 이게 그 번역을 수행할 때는 이제 문장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beginning of sentence의 약자를 써요. BOS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요거 이제 패딩은 이제 뭔지 아는데 end of sentence 그리고 이제 unknown은 이제 어휘 이제 바뀌죠. out of vocabulary. 그리고 이제 unknown을 다음같이 이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시 한번 이제 훈련을 이제 시키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원하신다면 요 그 데이터의 규모를 늘려서 훈련을 이제 시키는 게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그러고 싶으시면 요 텍스트 파일을 그 저장하실 때 그냥 이제 10만 개가 아니고 뭐 100만 개, 뭐 1000만 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이제 돼요. 혹은 뭐 그냥 아예 이 부분을 이제 없애버리면 모든 이제 파일에 대해서 이제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몇 기가 정도 이제 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훈련하시고 난 다음에 훈련은 이제 그렇게 오래는 걸리지 않을 거고 이 아래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 잘 확인이 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0번, 1번, 3번을 우리가 이제 하려면 이제 패딩이나
요 문장의 시작이라 unknown은 요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문장 내에서 만약에 요런 식으로 표기하면 아 이거 문장의 시작이구나. 그리고 이제 아 이거는 문장의 끝이구나. 요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아래서 이제 한국어 토크나이저를 이제 할 때 이 예문에다가 그 예문의 그 시작과 끝 부분을 좀 표시를 해줄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문에 문장의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문장의 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이제 좀 해줄게요. 여기서는 물론 unknown은 없죠. unknown은 이제 그 얘가 하다가 안 되는 거가 이제 unknown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 직접 하니까는 좀 문제가 되네요. 예, 한국어 토크나이저에 BOS 요게 그 한국어 토크나이저에서 요거는 그 여기서 그 직접 추가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니까는 정수 시퀀스에다가 좀 해줄게요. 에다가 이제 일단 규정하고 이제 BOS ID 그리고 EOS ID 이제 정수 시퀀스 이제 앞뒤로 추가를 좀 해주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요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다음과 같이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BOS랑 EOS를 추가하면 실제로 BOS가 여기 1로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디코드 했을 때 그거를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그냥 아 문장의 시작이군요. 알겠습니다 하는데 디코드는 그거를 그냥 생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기는 하되 실제 문장에는 이제 저런 컨트롤 문자가 삽입되지 않도록 보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가공적인 측면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됐는데 이제 이 정수 시퀀스로 이제 변환하는 것을 이제 우리 모형에다가 넣고 훈련하는 것이 이제 다음의 절차입니다. 오케이, 우리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후 시간에 실제로 이제 훈련 절차로 곧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죠?